그 아침에 질문 올린 게 이제 이거 같은데, 유인님의 질문이 계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인님이 너 60에 죽을 거냐? 그거 말하는 건가? 예?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그 마구를 하실 때 예. 초고단자가 계시고 소수의 고단자가 계시고 다수의 저단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견이 항상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때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은 다 나온 것 같지만 이제 드렸던 질문이 그거예요. 가장 우선된 게 뭐냐면 그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이 계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 네, 그냥 계제와 관계없다고. 여기 계제 연관성이 있는 질문인데 계제 관계 연관성 없어요. 문제는 항상 일반인들이라니까 세계예요. 이 고단자들의 중심이 아니에요. 왜냐면 고단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일반인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면 계제 중심이 아니라고요. 계제자들은 딱히 중심 해줄 필요가 없어요. 본인 먹고 살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 존재 문제, 실존 문제는 우선 실존 문제는 지 실존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일반인들에게 간 거 아니에요. 이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계제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먼저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저 때문에 그래요. 지가 먼저 생각하고 이게 사람은 나중에 생각하면 너 나가라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내가 다른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들으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라도 우선은 그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1차로 봐야 돼요. 사람 중심이에요. 계제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계제 있는 사람들은 고단자 대우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하는지 관심 없어서 자꾸 잊어먹는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뭐 배달이 있고 뭐 있다 하더라도 배달이 목적이, 배달에 특별 대우 해요. 근데 그 특별 대우가 뭐냐고요. 그 신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얘네들은 알아서 할 거라고, 자기 할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배달 소집되어 있을 때 모든 자들 다 제거하려고 했다니까, 제명하려고 했다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놀고 있냐고, 지금. 필요할 때 있어야지. 그게 있다니까요. 이거 예전부터 해오던 거라니까요. 너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배달이든 아니면 뭐 고단자든 당신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이용해서 사람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거 착각해가지고 자꾸 엄마는 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도구로 썼을 때 왜 날 이용하냐 이렇게 받아쓰겠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날 이용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원래 그게 써있는 게 밑에서 사람이 아니면 저단자가 고단자 이용해 먹으라는 뜻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이용당한 피해의식을 자꾸 가지려고 해서 그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였다니까요. 원래 네가 날 쓰라고 이랬는데 왜 그걸 거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항상 그 밑에서 올라온다고. 밑에서 그래서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이걸 오해해요. 계제자가 힘이 있고 뭐 이렇게 본인이 계제에 관심이 있고 깨우침에 관심이 있고 저 상다른 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보고 있는데 그건 본인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나한테 들이대면 자꾸 나하고 그 다음 질문은 효정학원님이 질문 두 번째 올리는 거. 기현님 질문인가? 그 다음 질문은? 이거 맞아요, 순서가? 안 좋은 사건 벌어지는 이유고요. 이게 참 갑갑한 건데, 이게. 이거를 막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이거, 잠깐만. 그 다음 질문이 뭐죠? 기현 질문, 다음 질문은 또 뭐예요? 유인님 질문은 또? 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질문이가 기현님 질문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 게 설명할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원래 마구 설명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질문 얘기 끝나고. 근데 이 마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하고 기현님이 선 거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설명할 건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3시밖에 안 됐네. 쉬었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시죠. 그래, 쉬었다 갈까요? 네. 네, 그럼 그래서. 그 질문과 관계돼서 이렇게 그 일이 그런 식의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도딱한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게 그 도딱한 사람들은 기본 이게 몸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다름으로 생기는 문제예요. 그게 그냥 그 지역을 지나갔을 뿐인데 문 밖을 나갔을 뿐인데 심약한 사람들은 쓰러져요. 이게 뭐 무슨 말장난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게 한두 번 경험하면 몸을 사리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단순히 문 밖을 나갔을 뿐인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고죠, 대개가. 그리고 근데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라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0.0001%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면 도 닦았잖아요. 도 닦은 이유가 뭐 자비심이나 이타심을 위해서 닦거나 아니면 도가 있는 거잖아요.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아니면 이곳에 아니면 작은 거라도 지나가는 개라도 영향이 미친다면 나의 행동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말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요 그거를? 그래서 요 스님들은 극단적인 걸 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없는 건 아니에요. 수두한 그 문제로 인해서 수두한 그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사회 현상이 있다고요. 몸만 육체만 보면 육체 움직여서 내가 건드려야지만 넘어뜨리고 건드려야지만 사건이 끼고 내가 찔러야지만 아플 거다 아니면 내가 차로 직접 들이대야지 사고 난 거지 이렇게 사고라고 하는데 이 사고를 좀 벗어나서 생각하면 그냥 네 존재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돼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돼버린다니까. 네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요. 좋게 말해서 장엄이나 방광 아까 말한 광합부죠. 좀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빛이 이렇게 나잖아요. 좋게 말하면 이게 멋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진다고요. 이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내 빛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려오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세상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부처님의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럼 태양은 여러분 감당해요? 부처님은 태양보다 약해요? 모든 건 물리적인 현상이라니까요. 눈빛 하나가 부처님의 눈빛 하나가 물리적인 현상으로 벌어져요. 어떻게? 물론 그로 인해서 몇 사람이 병이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로 인해서 눈 먼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반대급부가 꼭 있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 내 좋은 마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음지신문이 있으면 양지신문도 있어요. 말 그대로 양지신문은 내가 좋은 마음을 했으면 되게 잘 자라는데 음지신문은 죽어요. 이게 있다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은 좋아진 만큼 대가 치른 곳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는 거 이쪽도 같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외에 있는 거고. 그래서 계제가 생길수록 1단이 생기고 2단, 3단, 4단, 5단, 6단 넘어갈수록 내 몸은 커졌다고요. 커졌다는 얘기는 이 책에 있나? 원래 블로그에 썼는데 나는 일종의 태풍이에요. 내가 어느 길거리를 그냥 산책을 했어요. 난 산책했을 뿐이에요. 근데 난 태풍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 하나가 뒤집어진다니까요. 나는 산책도 못하냐고. 그냥 하지 말라니까요. 네 몸이나 네 기분 전환 관심 없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심각한 거라니까요. 고단되면 널 위해서는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 문제가 있는데 널 위해서는 먹지도 말라는 게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구 한다는 생각 그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세상은 시스템 아니면 이 긴장한다고요. 벌써 동기를 이제 엔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엔진 돌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등등등 진동과 함께 소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견디면 죽어요. 사건 터진다고 이미 연영이 시작했다고요. 마구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미 이 세상은 그로 인해서 다른 세상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사건은 일어나요. 그래서 마구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먹는 거 마구 하겠다고 선언할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이건. 그러니까 존재가 문제라고요. 너 때문에 무조건 너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그만 쓰잖아요. 뭐만 생기면 나 때문이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변명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기술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변명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심장에 꽂혀요. 변명을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완벽하게는 안 돼요. 분명히 미심쩍은 게 있어요. 모르면 좋겠는데 짐작하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이 찾으면 있어요.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항상 그러죠. 너 때문이라고 저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요.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말하게 될까봐 사실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정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과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사실 그게 다 걱정된 거예요. 손석희가 한 말이에요. 이 현대사를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있거나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이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진짜로 이 광룡원에 하는 거에서 누군가가 얘네들이 뭔가 하고 있는 거냐고 라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좋게 안 따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믿지 않겠죠. 대부분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혐오감이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음모론자가 돼버리거나 결코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요. 좋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 좋게 바꿨다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고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진짜 그래도 믿기 싫고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든 간에 어떤 핑계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한테 나쁜 인간이고 악마가 되는 거라고요. 실제로. 결코 우리를 좋게 보는 사람은 없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영향을 줬다면 우리는 나쁜 인간이에요. 우리가 용문심 가지거나 이렇게 말할 때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우리는 영웅이거나 아니면 신 비슷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개념이 이미 깨져버렸다고요. 그들은 우리를 혐오할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 시대에 이 우리나라 그리고 이 현대사 아니면 사회에 일종의 뭐라고 해야 그림자가 돼버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들어가 버렸어요.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우리는 단순히 이걸 재미있다 아니면 정말 그러냐 정말 우리가 뭔가 했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할 때를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말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이미 아닌 게 됐다니까요. 이 의미 이해하세요? 이미 그런 말 하기에는 우리는 그런 말 하면서 유치하게 놀 때가 아니게 돼버렸다고요. 지금 장난하냐고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무도 이거를 농담으로 듣지 않게 돼버렸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천사가 되지 못해요. 우리끼리 우리 천사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문 밖에 나가면 우리는 그 누구도 천사로 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이미 이런 논의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와버렸다고요. 많이 변해버렸어요, 이제. 1년 전, 2년 전하고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 와 있다니까요. 이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건 이것도 있다고, 이렇게 달라진 게 있다고, 이렇게. 심각해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이게 단순히 재미로, 그러니까 오늘 왜 12시간까지 강좌하면서 내가 작정하고 강의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게 이미 우리는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상한 세계에. 미신이다 아니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이 개념은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당신 믿다는 이런 말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인데, 그런 논의는 내부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그들은 우리 미워할 거고, 믿어도 미워한다니까요. 말장난을 믿고 안 믿고 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 개념이 이미 너무 가버렸다고요. 이건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회가 이런 미신 이런데 이런 작년에 전 대통령의 이런 미신과 관련된 활동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미신으로 인식이 돼서. 아니요. 전혀 접근이 틀려요. 그거하고 틀려요. 미신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우리가 이 세상에 음모꾸문자가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린다는 거죠. 일종의 근대 정부나 하는 정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마구 했잖아요. 우리 마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들은 이걸 뭐라고 할 거냐는 거냐인데, 나쁜 놈들이라고요. 우리는 남들한테 나쁜 놈들, 미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걸 했다고 하냐면 안 믿었잖아요. 대부분이. 안 믿어도 문제가 있고,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악마라고 할 거라고요. 믿는다면. 좋게 보지 않는다고요. 안 믿으면 미친놈이고, 미친놈이고, 믿으면 뱀을 추출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해 잘 못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해하신 분. 이해하신 게 있는 거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우리가 뭐 주도했다. 이 세상에 어떤 주도자 약간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약간 이 세상에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도력이고 총력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선생님,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눈치챘잖아요. 그게 우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우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뉴스로 나온 건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대가리가 그 정도만 되면 이미 대충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믿지는 않겠죠. 뭐 그럴 수 있다, 이 정도 끝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 시민들이라면, 국민들이라면 믿기 싫어서 그렇지, 웬만한 사람들,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 되는 사람들은 대충 감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머리에서 떠올리면서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 아니면 이런 세력이 있을까, 아니면 신이 정말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전개 안 한다니까요.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의식으로 올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무의식적으로 느낄 것 같은데 의식으로 안 올리겠어요? 그건 두려움도 있고, 그 두려움은 혐오로 와요. 우리를 혐오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쪽은 더하고
아프간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으킨 그 미국의 어떤 그 힘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미국을 싫어하는데 그쪽에는 그 변화의 결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늦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 바람직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관심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혜연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리를 몰라요. 그냥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그랬을 때 이거 잘 생각해 보라고. 혜연이 어쩌다가 우리 같은 인간들을 얘네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기분 들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일반 사람이라면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이쪽 세계에 관심도 없고. 근데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어쩌다가 이런 걸 뭐 우연히 보게 되거나 알게 됐어요. 그럼 무슨 감정이 드냐고요, 이게. 대한님이. 좀 기분 더럽지 않을까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나쁘다니까요. 나쁜 이유는 다양한데 누구나 다 기분 나빠한다고요. 우리가 좋은 일 한다. 우리 말이에요. 나빠한다니까요, 우리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요. 무슨 짓을 하고 있냐가 돼버린다고, 이미 우리는. 갑자기 너무 심각한 얘기 했나? 맥락 설명이 더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왜 시작하는 거냐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는 게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혐오감이 들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해왔던 게 다 잘못된 걸로 인식이 돼서 그런 것이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니요, 내가 얘기하자면 우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좋게만 본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저는 혐오가 돼. 꼭 혐오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거예요. 혐오감이 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정체 파악을, 그러니까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돼. 객관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좋게 보고 또 우리는 세상에 뭔가 해주고 좋은 일 해주고 좋은 일. 근데 우리 변명이에요. 우리 얘기고. 근데 그게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의견이 생긴다고요. 우리 다르게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건 우리가 객관화되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이미 누군가가 해버렸다고. 뉴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말해주는 우리한테. 외부의 반응이라니까요. 내가 있잖아요. 의미 부여라는 거야, 이게. 외부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해왔어요. 어떤 힘에 의해, 아니면 신이든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벌어지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반응해왔다고요. 너희들이 정말 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 있다고 해야 되냐고요.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바깥에 있을 경우 기분 어떠냐는 것이 있어요. 이런 존재들이 있었을 때 기분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이걸 지금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제가 10년을 하겠잖아요. 우선 딱 깨면 블로그 때부터 하면 근데 이 시간 돼서 이런 논의도 해봐야 된다는 것이 됐다고요. 선생님 말씀 드려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어떤 생각하는 게 자기 부지런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행동을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게 돌이켜보니까 그게 내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의지에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럽고 그걸 본인들은 인정 못할 거라면 저희들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실은 저희들이 좀 정체성이면 저희를 만약에 저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금방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단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일단 저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뭘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았다. 저희는 그걸로서 대외적으로 충분히 저희를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실은 그 다음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데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있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이런 세상이다. 이거는 저희들이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세상을 이루려고 애썼냐고 하면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조직이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형성되어 있는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도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식으로 외부가 반응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에 외부 반응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응이라고 이해한다. 만약 반응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그러든 말든가 어차피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거지. 뭐 세상이 뭐 그러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뉴스라는 손석희 문제가 아니라 손석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의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많이 줘버렸다고요. 난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고요, 이게. 네? 웃기잖아요, 이게 되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를 아시면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강의가 다 퍼즐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네.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나요? 이유요. 위험성 감수하죠. 위험성이 제가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면 우리가 너무 힘들게 돼요. 나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갔을 경우. 근데 아마 그것도 각오할걸요. 각오한다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도. 선생님, 제가 예전에 그 손석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그거 하고 나서 선생님하고 저는 거 길게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눈치챈 것 같은데 뭐 기타 국가기관에서 네, 조시할 수도 있고 뭐 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한번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뭐 어디 사이비 종교나 무슨 큰 뭐 이상한 목사들이 구국기도회로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치부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또 그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저는 국가의 간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이걸 굳이 말하는 이유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후에 마구의 성격 규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마구 할 때 이 염두를 하면서 마구 하라고요. 이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다르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생각이 다른 기을 만든다고요. 이걸 내가 설명해주고 이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미 우리는 건널 수 없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까지 와 있다는 걸 인지하에 마구 하게 된다고요.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겠다 하거나 뭐 그래서 막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랬을 때 앞으로의 마구의 방법은 좀 더 느슨하거나 은밀하거나 다른 데를 마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만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뭐 하면서 드러나게 하고 하는 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마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마구할 거예요, 앞으로.